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도 헌재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선고일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이번 주 안에 선고가 가능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헌재 선고는 또 한 주 뒤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면서 국민적 스트레스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헌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 도중에 계란이 날아들어 백혜련 의원의 얼굴에 맞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누군가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계란이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질수록 국민적 갈등과 스트레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선고해서 혼란과 갈등을 해소하길 바랍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말이 돼? 원리금 보장에 만기 보유 시 가상금리, 복리이자, 분리과세까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것도 5년 만에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 출시. 연간 구매 한도 2억까지. 미래에셋증권에서 레어엘 자동 청약하세요. 원금 손실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3월 20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영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영주시 산림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영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헌재 선고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탄핵 인용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각하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각하라는 것은 탄핵을 소추한 그 자체가 적법 요건을 위반한다는 것이고, 이제 기각은 본안 요건에 하는데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때에 그 공소 제기 이런 게 법률 요건에 이제 뭐 위반했거나 이러면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데 그걸 각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의결을 해서 헌재로 보냈는데 탄핵 심판 사실 일부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란 혐의. 그렇죠. 이것은 이제 유효한 국회 결의를 득하였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절차의 문제, 탄핵 절차 소추 절차 자체가 적법 요건을 겨뤘다고 해서 각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추 행위 자체가 적법 요건을 다 구비했을 때에는 이제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인용하는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하는 이제 아예 본안 심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적법 요건을 결했으면서 심판 자체를 각한다는 거고, 이제 그 각하 요건이 다 적법 요건이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는지 본안으로 이제 이것이 뭐 중대한지 뭐 헌법 위반인지 본안적인 거에서 판단해서 인용 내지 기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요건, 2차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각하라는 거는 그 탄핵 심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거군요. 절차상이든 뭐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심판 자체를 안 한다. 문에 들어오지도 그냥 찍어버리는 거고. 문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 인용 기각은 문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좀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각하는 심판 자체를 이제 안 해버리는 거고, 기각이란 건 이제 심판은 하는데 심판해서 여기 이제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그런 차이점이고.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번 변호사에게 좀 여쭤본 거고, 오늘 준비한 게 지난 시간에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강릉시의 경우에 강릉지법이 아닙니다. 강릉지원에 행정재판과 항소심 재판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뭐 잠시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그 사법 접근성 관련해서 그 강릉시 사례에 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예.
지지난번 때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강릉 모델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요. 예. 그리고 지난 방송 때 잠깐 언급했고요. 오늘은 좀 강릉 사례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는 4개 지원이 있습니다. 안동 지원, 상주 지원, 영덕, 의성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모두 다 민형사 사건 1심을 가나르고 있고 경북 전체를 보아도 항소심은 경북의 한 곳도 우리가 볼 수 없고 다 대구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구 지방 법원이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지원이 4개가 있는 거죠. 우리 그렇죠. 지역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항소심 받으려면 대구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까지 가야 되는 현실이고 행정재판은 아예 우리 경상북도에는 관할한 법원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대구로 이제 가서 받아야 되는 그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지역에서 좀 재판을 받아보자. 너무 멀다. 지역에보도 유출된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어서 안동 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안동 예천 지역구의 김영동 의원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아, 맞아요.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원을 법원으로 승격시키는 것이어서 이제 여러 난관이 있어서 소위 그 법사위 소위 단계를 넘지는 못해버리고 이제 폐기됐는데요. 아, 지금 있는 안동 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그렇죠. 승격시켜서 그러니까 그렇죠. 행정재판이라든지 뭐 2심 재판 같은 거를 안동에서 우리 북부 지역민들도 좀 가깝게 받을 수 있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 법안 신설 법안이죠. 법원 예. 신설 법안. 이제 그래서 유력하게 제시되는 것이 강릉 지원의 사례인데 좀 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참 신기합니다. 유일한 사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이 지원단인데도 예. 형사항소심, 민사항소심도 하고 행정재판까지 합니다. 그래서 영동 지역의 대관령 동쪽 지역이죠. 속초, 고소, 양양, 동해, 삼척, 강릉 6개 시군의 형사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그 2심은 강릉에서 하고 그리고 6개 시군의 행정재판도 모두 강릉에서 한다는 거죠. 그 억수로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 그 사실 재판 관할권이 그 지역에서 확대되면 그 지역에서 많은 재판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택시도 타고 밥도 먹고 숙박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수감 인력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수 경제 효과도 있죠. 그래서 그 지역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이 많이 되면 뭐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공무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 접근성 측면도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의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예. 이게 강원도 강릉 지원이 이렇게 특이하게 이제 민형사 항소심 단독 재판에 대한 항소심입니다. 어떤 항소심 행정재판에 관한 신설한 게 2002년이었습니다. 월드컵 때인데요. 아, 2002년에 강릉 지원에 예. 그렇죠. 항소심, 행정재판 다 할 수 있게 된 게 2002년이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전국 최초의 사례라서 정말 대단한 사례인데요. 2002년 3월 5일 날 당시 삼척 등을 지역구로 하는 최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되고 그 몇 개월 뒤인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이 돼버렸습니다. 오, 빨리 됐네요. 그렇죠. 이것 하나의 포인트인데 각각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이제 제6717호로 개정이 되었죠. 예. 그러니까 발의부터 통과까지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행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몇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이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원 단위에서 이제 항소심 관할권과 행정재판 관할권을 신설한 것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항소심과 행정재판의 관할권은 그 영동 지역도 춘천지방법원 본원에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태백산맥 그 높은 데를 넘어가가지고 그까지 가려니 너무 힘들다. 우리 지역에 좀 재판해달라. 이래 요구한 게 먹힌 거죠. 아, 그렇겠네. 하기야 뭐 저쪽 동해 삼척 쪽에서 춘천까지 가려면 뭐 2-3시간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른바 사법 접근성이 너무 안 좋으니 그걸 해결해달라고 한 건데 지금 우리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역도 강릉과 마찬가지 논리로 안동 지원의 항소심 행정재판의 신설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포인트고요. 아, 이거 정치권에서 이거 지금 여야 없이 좀 함께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이제 그렇습니다. 대구 항소심 재판 받으러 대구까지 하려면 뭐 안동이야 그래도 가깝다고 쳐도 저쪽에 어디 저 뭐 울진이나 뭐 봉화나 뭐 영양 이쪽은 꽤 멀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 2-3시간 걸리잖아요. 가려면.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대구 재판 하고 막 왔는데 막 멉니다. 아유, 뭐. 예. 1시간 넘게 걸리니까 1시간 반. 네. 예. 그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위와 같이 강릉 지원의 관할권을 신설하는 법안이 매우 빨리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같은 뭐 법안 내놓고 계속 소위했고 몇 년 있었는데 2002년 3월 5일 날 예. 최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6개월도 안 돼서 법이 다 개정돼 버리고 9월 1일부터 시행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안동지방법원 지금 추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안동지방법원 신설안보다는 안동지원의 항소심과 행정재판부 신설안이 더 실현 가능하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인 거죠. 아, 그러니까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은 좋기야 좋죠. 좋은데 예. 이게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하기 힘드니까 네네. 차라리 이제 강릉 지원의 경우를 우리도 좀 주장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같이 걸고 넘어지면 되거든요. 예. 자들은 해주고 우리 안 해주는 이런 논리란 겁니다. 맞아요. 똑같은 상황이니까. 예, 그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당시 강릉 지원의 항소심과 행정재판부를 신설하는데 적극 뛴 의원이 최연희 의원입니다. 예. 남자인데요, 최연희. 예. 그런데 당시 강릉을 지역구로 둔 의원은 최도농 의원이었습니다. 오. 그 강릉의 재판 간할건이 확대되면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 등 강릉 주변의 영동 지역 전체가 혜택을 있기 때문에 예. 강릉 옆에 지역구 의원이던 최연희 의원이 나섰던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참고로 최연희 의원은 변호사, 판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뭐 검사도 하시는 좀 화려한 분인데 이런 점을 잘 알았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도 이제 김용동 의원뿐만 아니라 영주공화의 임종덕 의원, 상주문경의 임의자 의원, 울진 영덕 의선 청송의 박형수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인 임미애 의원 좀 이따 방송하실 건데요.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불문하고 북부 지역 모두 힘을 합쳐서 안동지원의 항소심과 행정재판부를 신설하는 그 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지금 김영동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보니까. 그렇죠. 임종덕, 이미자, 박형수, 임미애 의원 모두의 그 문제네요. 우리 지역이니까 그렇습니다. 다. 예. 그러니까 옆 동네 지원 그 재판부 신설을 그 옆에 있는 지역구원이 밀어붙였다는 게 참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러네요. 예. 제가 최근에 강릉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님과 사건을 함께 수행하면서 관련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 강릉이 사법 접근성 때문에 항소지 재판부를 신설했는데 안동 경우에는 도청 소재지라서 더더욱 설득력과 현실성이 있다 이런 취지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참 도청 소재지니까 있을 그렇죠. 법하잖아요. 있을 만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를 통과하려면 누가 들어도 특히 이제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들어도 고개가 끄덕거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밀어붙일 수 있고 안 그러면 소위를 못 통과하거든요. 예. 그런데 강릉과 똑같은 이유로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고 두 번째 도청 소재지 뭐하노 행정재판도 뭐하고 항소심도 못하는 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래 도청 소재지의 정주 여건 및 위상 관련 이슈가 밀어붙이면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들어도 그 정도는 뭐 법원 설립은 아니더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끄덕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법원 설립과 달리 인사 및 예산의 그 제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는 거고요. 예. 참고로 현재 강릉 지원 재판부를 보면요. 행정재판부가 3개나 있습니다. 아, 3개나요? 예, 행정 1, 행정 2, 3 이렇게 줘도 보고 대단하다 그러는데요. 민사단독재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하나, 형사단독재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하나 또 이렇게 있고요. 이게 또 중요한 게 여기 더해서 회생재판부하고 파산재판부까지 있습니다. 아, 회생 파산재판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생 파산재판 받으려면 전부 다 대구로 가야 되는데 강릉에서는 행정재판, 항소심, 행정재판과 그다음 일반 재판, 항소심뿐만 아니라 회생과 파산재판부까지 있다는 거죠. 아우, 잘 돼 있네요, 강릉이. 그렇죠. 강릉 억수로 부르습니다. 여는 그 강릉 아산병원도 있거든요. 그러네.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원 맨날 주장하시는. 예. 참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받으러 강릉으로 다 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입 인구가 있겠습니다. 참 부러운 대목이고. 아, 지금 우리 저 국회의원들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국회의원 뽑아준 이유가 뭔데요?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현희 의원이 보면 참 일을 제대로 한 거죠. 그때는 전국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지원에 항소심 하는 사례가. 예. 그런데 그걸 아이디어를 내서 법원을 신설하는 건 조금 그래 인구가 부족하고 하있긴 해. 그럼 뭐 항소심을 해당해 해달라 이렇게 딱 해서 된 거죠. 예. 우리가 참 이건 느낄 바가 있고요. 예. 이제 정치권도 각성을 해가지고 안동지방법원 신설이라는 난감 많은 과제를 계속 밀어붙이고 뭐 이른바 정치적 쇼를 하기보다는 강릉의 예를 따라서 경북 북부의 중심지자 또 도청 소재지인 안동지원의
항소심 재판부와 행정재판부 및 이에 더 나아가서 회생 및 파산 재판부를 신설을 안을 적극 추진해가지고 경북 북부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제도 살려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의 주민으로서 또 법조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예,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워낙 넓기 때문에 저쪽 뭐 영양, 봉화, 울진 뭐 그쪽에서 이제 대구까지 가려면 2-3시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안동지방법원이 이제 승격돼서 생기면 뭐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도 하니까 그 차선책으로 안동 지원에서 항소심 재판, 또 행정 재판, 회생 파산 재판도 할 수 있도록 하자. 예, 이거 정치권이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4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데요. 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될까요? 영주시 산림과 금두섭 과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금두섭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시청 산림과장 금두섭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영주시는 백두대간의 중심인 소백산이 걸쳐 있어서 소중한 산림 자원이 풍부한 도시잖아요. 이 네.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우리 영주시에서는 소백산을 비롯한 부적사, 소서원 등 우수한 자연과 문화유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건조한 시기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책본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등 인력을 148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도 6월까지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 시간대에 궤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방이 중요한 만큼 SNS와 말 앰프 방송, 이장회의, 학교 교육 등을 통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군요. 다행히 최근에 그 영주에서 뭐 산불 발생 소식이 큰 불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올해 네, 이렇게 큰 불은 없었죠, 산불이. 네. 아직은? 예.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이렇게, 산불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신데, 자, 이제 앞으로도 또, 어떤 활동을 또 전개하실 건지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을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송전탑을 활용하여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전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관내 송전탑을 활용하여 산불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넓은 지역을 한눈에 감시하여 산불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 산불 조기 진화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간섭적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산불로 번지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보다는 파쇄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군요. 눈에 띄는 게 이제 관내 송전탑을 이용하겠다 이거군요. 그래서 현재 한전과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는 거. 그리고 파쇄, 그러니까 소각보다는 파쇄하는 쪽으로, 영농부산물 파쇄하는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혹시 그 농민들 입장에서 이 파쇄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네,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인력을 활용해서 예. 수집해서 파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써서 뭐 소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산불 위험도 있으니까 이거 영주시로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파쇄 좀 해달라고 우리 농민분들이. 네, 우리 영주시 산림과로 연락 주시면은 파쇄를 해드립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영농부산물 절대 소각하지 마시고 영주시 산림과로 연락 주시면 다 나와서 이제 파쇄 작업을 다 해주신다는 거, 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마다 봄철이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게 되는데 올해도 경북 지역에도 이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경북 도내에서는 많은 산불이 발생되어 우리 영주시에서도 임차 헬기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산불의 상당수가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부지로 인한 실화입니다. 등산객이나 행락객들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야외 불법 지사 행위에 의해 불씨가 날아가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작은 불씨라도 바싹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에 닿으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인화물질 및 하기 사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부산물 소각 그리고 실화 주의를 해달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이게 좀 안 지켜지고 있네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자, 이렇게 입산자 실화미 부주의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서 시민들과 등산객들에게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산불은 예방이 최고 중요합니다. 먼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입니다.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논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등산객이 담배꽁초나 불법 지사 행위를 할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야간 산불 예방을 위해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21시까지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늦은 밤 감시 활동을 피해 부산물을 태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감시활동을 피해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신고가 산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수십 년 된 살림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기에 불법 소각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소방서나 영주시 산림과로 신고하시어 산불 제로 영주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영주시의 산림을 잘 가꾸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산불 예방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활동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영주시에서 올해 어떤 산림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네. 영주시 산림을 잘 가꾸고 이용하여 다양한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해 51헥타르 규모의 단풍나무 외 10여 종의 조림 수종 11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 세부적으로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생산을 위한 수목식재, 탄소 흡수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수 확대를 위한 그리고 지역 특색을 살리고 경관을 확대하고 산림의 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수정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24년부터 소백산과 영주댐 주변의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을 지속적으로 식재하여 관광 자원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두 번째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불, 산사태와 함께 산림 분야의 3대 재난 업무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류인 적송,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수목병해로 단기간에 소나무류를 붉게 고사시키는 특색이 있습니다. 예. 현재 소소원 부석사 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소백산 등 북부 지역으로 부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고사목을 발견할 경우에는 영주시 산림과로 신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 번째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산림 교육 사업 추진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인 너랑나랑 유아숲 체험원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11만 본의 산림을 조림하겠다. 그리고 재선충병 방제 사업도 하고 또 산림 교육 사업까지 올해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식목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영주시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영주시에서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4월 1일 영주시청 직원과 영주시 관내 산림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영주댐 일원에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시키는 단풍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이며 또 오는 3월 27일 10시에는 영주 국유림관리소와 공동 주관하여 영주교 아래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영주 시민들에게 나무를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수종은 정단풍, 백철죽 등으로 다양한 수종의 묘목을 나누어 주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 아름답고 푸른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죠. 네. 우리 영주시에서는 그저 바라보는 산림에서 시민들이나 임업인들의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움이 되는 산림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및 부지로 인한 산불 발생의 위협이 높은 시기인 만큼 영주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시 금두섭 산림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예, 오늘 뭐 속보도 많고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그 전에 우리 임미애 의원님께서 그 단식 농성에 들어가셨다는 소식 어제 접했거든요. 아, 네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단식을? 아, 어제부터 했고요. 아, 어제 시작하셨고요. 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석방 취소가 되면서, 예.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되면서 석방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러고 나니까 헌재 판결은 자꾸 늦어지고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 헌재가 좀 빠르게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저희 선배 의원들이 먼저 단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하지 않았나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5당 그 단식을 했는데 이게 지난주도 안 되고 이번 주도 결국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분들만 하는 거는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희 초선 의원들이 그 단식을 받아서 릴레이 단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릴레이로 하시고. 네. 그럼 임미애 의원님은 그러면 어제부터 해서 뭐 오늘까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아니요, 며칠 정도? 그렇진 않고 이후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추가로 하겠다라고 나오면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이렇게 선수를 바꾸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이 임미애 의원님이 이제 워낙 동안이셔서 나이가 어린 줄 아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근데 네. 사실은 그 나이가 적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60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건강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워낙 단식이 며칠만 해도 그 후유증이 꽤 심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오래 간다고. 뭐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절대 건강 상하지 마시고 또 할 일도 워낙 많아서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네요. 일이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단식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본회의가 있었잖아요. 상설특검도 두 가지 또 처리를 하셨던데 보니까. 저희가 단식을 하면서 지금 국회 일정은 일정대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오전 10시에는 저기 농해수위의 법안 심사가 있어서 법안 소위하고 그다음에 또 본회의가 오늘 있었고 오늘 그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요. 국민연금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이 오늘 됐어요. 그게 왜 저기 야당 그 합의가 안 돼서 야당 단독으로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단독으로 됐나요? 저희가 민주당이 그 국민의힘 안에 동의를 해주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연금특위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연금법 뭐 개정안도 통과가 됐고, 거기다가 이제 오늘 또 저희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요것도 통과가 됐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요구하는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상설특검이 그렇죠.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했고 그렇죠. 네. 야당의 야 5당이 함께 야 6당이 같이 했겠네요. 해서 김건희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179표로 통과가 됐고 마약 수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국민연금이 이제 통과가 합의가 돼서 됐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중요했던 게 소득 대체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였는데 43%로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그다음 보험료율도 올린 거죠. 13%로. 그렇죠. 원래 9%에서 이제 13%로 올리고 보험료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그런 방식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나저나 이제 탄핵 심판 선고 이거 진짜 너무 기다리다 진짜 너무 지친 국민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게 이번 주도 넘어가면 이거 상식에 좀 너무 거스르는 거 아닌가?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설설설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관들이 오늘도 평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정말로 장기간 숙고를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통상 그 헌재 선고와
비춰봤어도 이게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주말마다 또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뉘어서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평일에도 집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갈등이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좀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그 25일날 24일입니다. 24일 월요일에. 24일인가요? 예, 월요일날 하는 걸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순서로 치면은 원래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나오는 게 날짜가 결정이 됐으니까 곧 이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짐작은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국민들이 많이 답답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좋게 보면 심사숙고하고 있구나. 꼼꼼하게 따지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벌써 이 탄핵이 이루어지고 나서 근 100여일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참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을 빚고 있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이 상황 너무나 안타깝고요. 어쨌든 한덕수 총리 탄핵안 그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으니까 정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판결이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바라고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네. 아니 저 탄핵 어떤 결정에도 탄핵 심판 그 선고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십사 하고 이제 국민들께 호소를 했는데 이건 100번 맞는 말이에요. 지당한 말인데. 근데 문제가 정작 본인이 지금 안 따르고 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하라는 결정에 따르지가 않고 지금 한 3주 지나고 있죠. 그렇죠. 예. 20일이 지났으니 3주가 지난 건데. 예. 헌재 결정을 수용해달라라고 간곡하게 호소드린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없죠. 좀 들어요. 다 있어도 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예, 요새는 이분 보고 권한대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란을 대행하고 있다. 내란대행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거든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안정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또 입장문을 낸 거 보면은 저희가 민주당 내에서 워낙 부글부글 끓고 있다 보니 그 탄핵 얘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탄핵안이 발의가 되면 자기 사표안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다가 다시 좀 정정 보도가 나온 게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한 건 없다고 또 그렇게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예. 그거는 뒷수습을 한다고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런 얘기들은 저희 여의도에서는 파다한 얘기였고 이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정치권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건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말과 행동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마디를 했단 말이에요. 이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지금 너무 심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게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좋았는데 몸조심해라라는 발언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협박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권에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요즘 국민들이 너무 분노해요. 양 진영이 모두 다 분노에 차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법사위 위원들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법사위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거기 같이 동참했던 그 백혜련 의원을 향해서 계란이 날라왔고 계란 때문에 계란을 얼굴 정면으로 맞은 거예요. 눈 바로 위에 맞았더라고요. 생계란도 있었고 삶은 계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졌는데 깨지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 가고. 삶은 계란 맞으면 훨씬 심하잖아요. 그 아픈 게. 그렇죠.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이 아까 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아프더라. 그리고 너무
놀랬는데 어쨌거나 헌재 그 정문 앞에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농성을 하고 이 집회를 하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 종로경찰서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 몸조심해라라는 얘기는 그것이 협박이라기보다는 대중들의 분노가 그만큼 지금 엄청나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전달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먼저 좀 중요한 그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는데 어제 그 보도가 됐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그 경호처 직원을 향해서 그 총 들고 뭐 하냐? 어? 네. 이재명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뭐였죠? 그 조선일보 폐간한데 내 목숨 걸겠다 그랬나요? 하여간 이게 너무 경악스럽고 이게 영부인이 맞나? 아니 이대로 놔둬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사용하는 용어가 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영부인이 쓰는 단어나 그 어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해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너무 스스럼 없이 그것을 절제되지 않은 상태로 감정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꺼내놓거든요. 근데 이 영부인이라는 사람 혹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 아랫사람들은 겁을 먹게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설사 그것이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경호처 직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진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사람의 본심이었고 그 본심을 표현해내는 방법이 너무나 천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천박하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요, 다들. 아니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는 거지. 그 고민정 의원인가요? 그 방송에서 긴급 체포해야 된다 당장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정말 내란의 주범 주동자가 누군가 이게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우두머리가.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하기를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정도가 김건희 여사가 훨씬 더 크잖아요. 지금. 그럼요. 직접 예. 소통을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로 인한 그 부인 감싸기용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 과정에서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여서 거기다가 이번에 또 경호처의 그 인사보복 조치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게 이런 걸로 봐서 여전히 지금 이 상황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의 와중에 떨어뜨려 놓은 주범들이 그 행위에 대해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것을 2차 체포영장 집행할 때 이것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어떻게 막냐. 영장 집행 막는 거 위법 소지 크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경호처 3부장을 해임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이 실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씩 이제 보복 인사 조치도 하는 거고 이 보복 인사 조치하는 것이 경호처에만 해당되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과도 여전히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도 쏴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식의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낸다면 그것을 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근무자들의 경우 대통령실 근무자들의 경우 그 말을 뭐라 그래야 되나 충성하고자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아휴 참 경호처 인사보복도 그렇고 뭐 권익위에서도 뭐 보복성 중징계도 지금 남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친위 쿠데타를 이거 완전 진압하는데 이 진압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곳곳에 그 권력기관 곳곳에 다 지금 자리하고 있어서 그걸 다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곳곳에 다 있기 때문에 완전 맞습니다. 진압하는 데는 정말
그 특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란 특검, 내란 특검 반드시 이거 1순위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2순위 해야 되고 뭐 명태균 특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수사기관을 뭐 100%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친위 쿠데타기 때문에. 검찰이 어쨌거나 심우정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번 그 계엄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 깊이 관여돼 있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돌아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온갖 가지 증거인멸과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검은 필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상목 대행이 거부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검도 뭐 거부를 했고. 대행되자마자 지금 9번째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했고 내란 특검법, 일반 특검도 거부했고 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했고 내란 특검법은 2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란을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대한민국을 이게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천추의 한이 된 게 있잖아요. 우리 그 독립군들 때려잡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가 성공 못한 거 그거 천추의 한이 됐고 독재 정권 완전 타도 못한 거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내란 세력들 완전히 진압을 해야 된다. 또다시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이. 자, 그리고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또 경악스러운 소식이 또 MBC가 지금 단독 보도 많이 하는데 종이관 1,000개, 영현백 3,000개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영현백이라면 저도 이게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우리 왜 범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나오는 시신 이렇게 담는 그 천으로 된 그 백 있잖아요. 그걸 3,000개를 지난 12월에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 수거자가 한 5,000명 된다고 수거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명단이 한 5,000여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수거자들을 격리를 시켰을 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 영현백은 시신 보관 가방이고 그것을 3,000개나 이례적으로 주문을 했고 용도가 있으니까 주문을 한 건데 저는 이 모든 노상원 수첩에서 언급되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뒤에 나타나는 이런 증거물로 인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노상원이 영화를 많이 보는 공상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 수첩에 기록되었던 수많은 경악할 만한 이 뭐랄까 모의들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는 증거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육군이 보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1,800개 정도를 항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12월에 3,000개를 추가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네. 여기 그런데 육군의 입장은 원래 전시를 대비해서 영현백을 비축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기 계획에 의해서 영현백 비축 요소를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공교롭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노상원의 수첩이 진실인 게 아닌가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자꾸 확인하는 거죠. 너무너무 영화 굉장히 끔찍해요. 저 이 얘기 들으면서. 경악스럽고. 네, 이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었던 민주당 정치인, 뭐 언론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농민운동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다 영현백에 갇힐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그 끔찍함은 비할 바가 없고 이제 이미 의원 또 당사자시니까 얼마나 더 치가 떨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유. 그런 면에서 보면 계엄이 해제되기는 과정에 시민들이 국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잖아요. 예, 너무 예. 감사해요. 그럼요. 예. 아우 빨리 우리나라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